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도네츠크, 루간스크, 자포로제, 헤르손이 러시아 연방으로 정식 귀속된 날 모스크바 붉은 광장은 경축 열기에 휩싸였습니다. 이 네 지역은 모두 러시아다. 국민들의 선택, 영원히 함께 합시다 란 문구가 쓰여진 초대형 야외 특설 무대에서는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러시아 3세기의 물결이 광장을 가득 메운 가운데 러시아 팝스타들이 모두 출동해 성황을 이뤘습니다. 국가 보위의 상징 세인트 조지 기장을 착용한 가수들이 승리는 우리에게 있다는 애국가요를 부르면서 축제 분위기를 고조시켰습니다. 도네츠크, 루간스크, 자포로제, 헤르손의 리더들도 무대에 올라 드디어 진정한 조국 러시아의 품에 돌아와 키예프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됐다면서 승리를 자축했습니다. 모두들 기쁨과 감격에 겨워했습니다. 데니스 푸실린 도네츠크 공화국 지도자는 상트페테르부르크, 예카체린부르크, 블라디보스톡 등과 함께 마리우폴도 러시아 연방의 한 가족이 됐다면서 감격에 겨워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여 영원하라 만세를 외쳤습니다. 행사는 돈바스 공화국의 비극을 어릴 때부터 경험한 소녀의 스토리가 소개되면서 비장한 분위기가 연출되게 됐습니다. 키예프 네오나치 정권이 독립을 추구하는 돈바스 공화국의 주민들을 학살하고 탄압하는 데 눈물을 흘리며 분개했던 보그다나 네세렛이라는 소녀의 메시지가 영상으로 흘렀습니다. 당시 꼬맹이였던 이 소녀는 이후 노보로시아의 정령이란 애국단체에 참여해 독립운동을 해왔습니다. 가족, 친지, 동포들이 무참히 살해되는 것을 목격한 이 소녀는 군복을 입고 돈바스 독립군의 마스코트로 종군했습니다. 러시아어를 사용하고 전통 문화를 고수한다는 이유로 주민들을 잔혹하게 탄압했던 키예프 정권에 대항해 어린 소녀가 분연히 일어섰습니다. 성장 과정이 곧 투쟁이었던 보그다나 뇌세렛도 모스크바의 경축 무대에 올라 나는 러시아인이라고 말하는 순간 광장이 숙연해졌습니다. 우크라이나 분쟁은 이처럼 다 이유가 있습니다. 러시아라는 큰 나라가 약소국 우크라이나를 단순히 침공한 전쟁이 아닙니다. 러시아가 먼저 분쟁을 시작했으니 사악한 침략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이면에는 세계인이 눈 감은 비극이 있었습니다. 서구의 주류 미디어들은 무려 8년 동안 사행된 돈바스의 제노사이드를 숨겨왔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무대에 올랐습니다. 보그다나 네세렛을 가볍게 포옹한 뒤 격정적인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소련이 붕괴됐을 때 아무도 이들에게 어디에서 어떻게 살고 싶은지 묻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지금의 러시아가 루간스크, 도네츠크, 자포로제, 헤르손 시민들에게 선택을 할 권리를 부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국민투표에 참여했고 조국 러시아와 함께하는 길을 선택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들 지역이 러시아의 품에 안김으로써 국가가 더 강해졌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엄숙하며 역사적인 진실과 정의의 날을 맞았다고 역설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들 지역에 파괴된 도시와 마을, 주택, 학교, 병원, 극장, 박물관을 재건할 것이며 산업, 공장, 인프라, 연금 시스템, 의료 교육을 복원하고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루간스크, 도네츠크, 자포로제, 헤르손 수백만 주민들의 선택은 러시아의 공동 운명이자 천년의 역사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시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영적 연결을 자녀와 손자 세대로 전달했다면서 여러 해 동안 러시아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도 이런 감정을 파괴할 수 없다면서 키예프에 대해 국민들의 자유의지를 존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키예프 정권이 2014년에 촉발시킨 모든 적대 행위와 전쟁을 즉각 중단하고 협상 테이블로 복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는 러시아 국민이 서방으로부터 조국의 가치를 지킬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또 역사적으로 세계를 지배하려는 서구의 야심을 러시아인들이 2차례나 분수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러시아는 영원히 러시아일 것이며 가치와 조국을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정권을 서구의 용병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번 분쟁은 단순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 아니라 러시아를 파괴하려는 서구 세계 전체와의 전쟁이라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다시 말해 조국 전쟁이라 불리는 나폴레옹 전쟁, 대조국 전쟁이라 불리는
나치 독일과의 전쟁에 이은 서구 전체와의 대결이라는 점을 시사한 겁니다. 푸틴 대통령 서구의 러시아 혐오를 인종차별에 비유할 수 있다면서 그들은 식민주의를 유지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그런 정치적 민족주의와 인종주의를 받아들인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축 콘서트에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크렘린궁 세인트 조지 홀에서 4개 지역의 연방 편입 조약을 서명하고 연설도 했습니다. 그는 4개 지역의 러시아 귀속이 민족의 평등권과 자결의 원칙을 명시한 유엔 헌장 1조에 부합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들 노보로시아의 역사도 언급했습니다. 피오트르 루만체프, 알렉산드르 수보로프, 표도르 우샤코프, 예카체린 여제, 그리고리 포템킨이 건설한 곳이 노보로시아라면서 조부와 증조부 세대가 대조국 전쟁에서 최후까지 싸운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2014년 우크라이나에서 네오나치의 쿠데타를 거부한 사람들, 모국어로 말할 권리, 문화, 전통, 종교를 보존하기 위해 희생된 사람들을 기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십 명의 러시아인이 살해된 오데사 방화 사건을 오데사 카틴으로 규정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과거 8년 동안 돈바스 사람들은 대량 학살, 폭격, 봉쇄를 당해왔으며 헤르손과 자포로지에서는 모든 러시아인들을 증오하는 범죄적 정책이 자행됐다고 말했습니다. 국민투표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키예프 정권은 학교 교사, 선거위원회에서 일하는 여성들을 보복과 죽음으로 위협했다고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돈바스와 자포로제, 헤르손 사람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자신들의 목소리를 냈다고 강조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특수군사작전에 참여하고 있는 장병들, 돈바스와 노보로시아 전투원들, 부분 동원 행정명령에 따라 징병사무소로 간 이들은 모두 내면의 부름에 응한 이들이라고 칭송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부모, 아내, 아이들에게 우리 국민이 무엇을 위해 싸우고 있으며 어떤 적에 맞서고 있는지를 말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1991년 소련이 붕괴됐을 때 배고프고 추웠으며 희망이라고는 보이지 않았던 90년대를 기억하자고 말했습니다. 그러한 시련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살아남아 강대해졌고 세계에서 정당한 위치를 차지하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서구는 여전히 러시아를 타격해 약화시키고 민족을 서로 적대시하게 만들려고 길을 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구는 천부적인 부와 자원이 있는 위대한 나라 러시아의 존재를 지켜볼 수 없어 결국 선을 넘었다고 말했습니다. 서구는 신식민지 체제를 유지해 달러와 기술을 통한 약탈, 그리고 인류로부터 조공을 받고 싶어하는 야심을 가지고 있다고 시작했습니다. 달러로 패권의 지대를 추구하려는 서구는 독립국가, 전통적 가치를 반대하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개별 국가의 주권을 빼앗으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서구의 이런 정책을 따르지 않는 지역에서는 인도주의적, 사회적 재난을 가하는 방식으로 파괴를 일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러시아는 세계 지배력을 유지하려는 컬렉티브 웨스트의 탐욕을 저지하기 위한 하이브리드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서구는 러시아가 자유롭기를 원하지 않으며 식민지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동등한 협력이 아닌 약탈을 원하고 있으며 자유로운 사회가 아닌 영혼 없는 노예 집단을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서구 엘리트들은 국가 주권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헤게모니는 전체주의와 아파르트헤이트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실타했습니다. 국제사회를 지배자와 피지배자로 양분하고 누군가는 야만인의 목록에 들어가야 한다고 시작했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나라에게는 불량국가 내지 권위주의 정권이란 낙인을 찍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세계사도 언급했습니다. 서구의 식민지 정책과 노예무역, 아메리카 인디언 학살, 인도 아프리카의 약탈, 중국에 대한 프랑스와 영국의 전쟁과 아편 무역 등을 열거했습니다. 또 미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핵무기를 사용한 나라임도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영국과 미국은 2차 대전 당시 독일의 드레스덴, 함부르크, 쾰른을 폐허로 만들었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유로 대서양 연대에 줄을 설 것을 주권 국가에 강요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에서의 생물학 무기 연구를 고귀한 의학 연구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표리부동한 서구의 태도는 예외주의의 발로라고 말했습니다.
괴벨스 같은 극도로 공격적인 거짓말을 사용해 진실을 환상과 가짜의 바다에 빠뜨려 익사시키고 있다고 시작했습니다. 또 서구는 종이 조각에 불과한 달러와 유로로 사람들을 배불리 먹일 수 없으며 난방도 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종이 조각에 불과한 달러나 유로가 아니라 진정한 힘은 식량과 에너지에서 나온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또 도덕적 타락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도 말했습니다. 어린 학생들에게 탈옥과 멸종으로 이어지는 변태를 강요하기를 원하느냐고 청중들에게 물었습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남성과 여성이 아닌 제3의 성이 있다면서 성전환 수술을 제한하고 싶으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국과 아이들을 위해 그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서구 엘리트의 독자는 인간이 된다는 것의 완전한 포기와 신앙, 전통적 가치의 전복, 자유의 억압을 추구하고 있다면서 사탄 숭배와 닮아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거짓 메시아를 폭로하면서 산상수훈에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한 대목을 인용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